8. 윤은 지란을 찾아왔다. 나 한국 떠난다. 지란이 호들갑을 떨며 윤의 어깨를 쳤다. 뭐? 무슨 소리야? 석진 씨가 미국 같이 가자고 해? 윤의 시선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혼자 가는 거야. 지란은 길게 묻지 않았다. 윤의 결심을 알았으므로 윤은 지친 몸으로 시선을 먼 곳에 둔 채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야. 저 맘대로 남의 집에서 지낸대. 고시렁대는 지란의 소리를 뒤로하고 윤은 침대에 몸을 뉘었다. 오랜 시간 쌓인 피로가 일순간에 꼼짝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꿈도 꾸지 않고 오래도록 잠을 잤다. 윤은 지란에게 자신이 이곳에 머무는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부탁했다. 더불어 한국 떠나는 일도 자신이 때가 되면 이야기할 것이니 자신 입으로 말하게 기다려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지란도 대바이 준비로 바빠 입방정 떨 시간이 없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 윤은 지란의 집에서 지내면서 낮이 되어야 카페로 나갔고 석진이 퇴근할 때쯤이면 집으로 돌아왔다. 자신을 피하는 윤을 만나기 위해 낮에 나타난 석진을 질까가 두들겨 패도 모른 척했다. 가끔씩 가슴을 찌르는 통증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윤은 모든 감정을 무시하려는 듯 눈을 내리깔았다. 다음 달에 데뷔하기로 했다며 지란이 팔짝팔짝 뛰며 집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성탄절에만 다니던 교회에 가야겠다며 단장을 했다. 윤에게도 같이 가자고 했다. 아, 진짜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내 미모만으로도 90%는 먹고 들어가겠지. 입만 안 뜨면. 윤이 무심히 말했다. 그리고 교회로 향하는 윤의 마음에 걱정이 들어섰다. 나 한 번도 교회 가본 적 없는데 누군가에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엄마를 미워했던, 진가에게 상처 주었던, 석진에게 상처 주었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었다. 나도 성탄절에만 가. 지란의 대답에 윤도 용기를 얻었다. 예배당에는 이미 설교가 시작되고 있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윤은 눈을 감았다. 죄는 당신이 모를 테니 인간은 용서나 하라고? 그래서 엄마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나요? 엄마의 죄는 당신이 물었으니 저는 용서나 하라고요? 틀렸어요. 누구를 위해 엄마의 죄를 물으셨나요? 저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도 시원하지 않아. 눈을 감은 윤의 눈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옆 지란의 기도 소리가 가늘게 들렸다. 한국 최고 미녀 스타가 되게 해주세요. 윤은 노인을 만났다. 이제 다방 팔고 싶어요. 노인은 숨을 크게 몰아쉬며 눈을 감았다. 눈을 감은 노인 안으로 많은 생각과 많은 회한이 스쳤으리라. 윤은 노인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 어쩌면 꽃다방에 자신보다 더 많은 연과 분노를 가졌을 노인에게 동질감과 동시에 연민이 일었다. 정말 후회는 없겠나? 윤은 마른 침을 삼켰다. 아마 그럴 거예요. 저보다는 할아버지에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노인의 깊은 주름이 바르르 떨렸다. 나에 대한 원망은 없나? 윤은 짧은 미소를 보이며 고개를 저었다. 그럴 게 뭐가 있어요. 원망 같은 거 이제 안 하려고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 알아요. 그렇게 자신을 달랬다. 하지만 누군지 모르는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분노가 자신 안에 다리를 들고 풀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너 정말 다방 팔아야겠니? 윤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도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방의 문서들을 내어주며 이모는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다. 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다. 서류들을 받아들고 윤은 뒤돌아보지 않고 이모의 식당을 나섰다. 뒤로 이모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수십 톤의 무게에 짓눌린 듯 윤의 발걸음이 무겁다. 터덜터덜 걷고 걸어 겨우 카페 마당 원추리 앞에 섰다. 지금껏 그랬더니 꽃다방을 잊게 해줘. 윤은 한참을 쭈그리고 앉아 원추리를 바라봤다. 쓰레기장처럼 어지러운 마음이 조금은 정돈되는 것 같다. 윤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제는 사라진 묵직한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저렁정정정정정정. 그 여운까지 윤의 얼굴에 회한 어린 미소가 잠시 스쳤다. 그리고 천천히 다방 구석구석을 눈으로 익혔다. 언젠가 잊혀지더라도 지금은 기억하고 싶었다. 지금은 창고가 되었지만 엄마와 할머니가 있었던 방,
커피를 만들던 곳, 사람들이 앉았던 테이블, 그리고 그 안을 움직였던 사람들까지, 그리고 다락방. 20년을 산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전장에서 끌어내렸다. 손을 뻗어 끌어내리기만 하면 언제나 길을 내주었던 사다리, 그리고 자신의 보금자리, 그렇게 벗어나기를 바랐던 곳을 이제 떠나는 거다. 매일 습관적으로 했던 행동인데 오늘은 사다리를 내리는 손이 낯설다. 사다리보다 자신의 손, 이제 마지막으로 뻗는 자신의 손이 낯설었다. 유는 창가에 서서 커튼을 걷고 창에 손을 대고 잠시 망설였다. 부산에 다녀온 이후로 한 번도 열지 않은 창이었다. 자신의 닫힌 창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석진의 시선에도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졌었다. 유는 창을 열어 석진의 방을 올려다보았다. 마음이 점점 더 단단히 굳어지는 것 같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석진이 저녁이면 언제나 자신을 바라보던 그곳에 잠시 시선을 두었다. 이유도 모른 채 버려진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버리고 상처 준 윤을 원망할 엉망이 된 석진의 모습을 떠올렸다. 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흐려지려던 눈이 단호하게 빛난다. 윤은 자신의 짐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20해의 삶 치고는 너무도 단출하다. 상자 2박스와 여행 가방 하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이제 이만큼의 크기로 정리되었다. 20해의 짐들은 이렇게 20해의 세월은 몸속에 잘 담아 떠난다. 일이 끝나고 뒷정리를 마친 짐가가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유는 눈을 감고 있는 짐가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삶이 뒤틀린 날 기적처럼 나타난 아이였다. 어쩌면 완전히 혼자가 되었을 자신을 그림자처럼 쫓으며 함께 해준 아이였다. 짐가에 대한 마음은 차마 고마움으로는 다 할 수 없었다. 송두리째 날아간 자신의 삶을 부여잡고 여주었고 누군가에게는 버려진 자신을 사랑해 주었다. 그 사랑은 최후까지 사라지지 말아야 할 모정도 사라진 자신에게 모성애보다도 강한 사랑이었고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사랑이었다. 유는 진가 옆에 앉아 진가의 어깨에 자신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진가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깍지를 끼고 꼭 잡았다. 진가의 품에서 한없이 가라앉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자신은 떠난다. 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진가는 윤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윤이 자신에게 기대었을 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자신의 고르지 않은 숨에 윤이 불편할까 숨을 멈추었다. 윤의 어깨에 발을 두르고 좀 더 편하게 쉬게 하고 싶었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잠시 후 윤은 꼭 쥔 진가의 손을 놓았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진가는 자신의 어깨에 기댄 윤의 무게와 맞닿았던 손에 감촉이 가시질 않아 뛰는 심장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열기로 들떠 잠도 잘 수 없었다. 하지만 기분만은 날아갈 것 같았다. 같은 시간 윤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막상 꽃다방을 팔기로 했지만 이모에게 확답을 받은 후 노인과의 거래에 도장을 찍은 후 마음이 편치는 않았다. 언제나 떠나기를 원했지만 꽃다방이 빠진 자신의 삶을 그려보기란 쉽지 않았다. 어슴푸레한 새벽빛에 들 때까지 뒤척이다 가슴을 푹 쑤셔대는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자신을 안고 원추리 앞에 한참을 앉아있던 엄마, 자신의 머리를 빗겨주며 누구 닮아 이렇게 예쁘냐고 했던 엄마, 자신을 한없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엄마, 부산에서 아이를 안고 있던 행복한 엄마, 그리고 그 모든 환상을 깨고 나타난 불행한 엄마. 이제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 자신이 왜 이렇게 상처받았는지, 어디로 가려는 건지, 이제 자신이 누구에서 상처를 주려는 건지. 유는 책꽂이 한 구석에 아무렇게 꽂혀있는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을 꺼내 들었다. 엄마를 만난 곳에서 산 것이라 차마 읽을 수 없었다. 엄마의 환영이 붙은 듯해 집으로 가져오자마자 책꽂이 구석에 쑤셔 두었다. 하지만 이제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알아야겠다. 유는 화풀이 하듯 책을 읽어 나갔다. 얼마간 읽다가 책을 던져버렸다. 그렇게 불공평한 것이 인생이라면 알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끝에 알 수 없는 잔인한 공간이 이 세상이라며 더 살고 싶지도 않았다. 어느덧 날은 밝아 바닥에 엎드려 잠든 윤의 머리로, 어깨로, 허리로 빛이 들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없다. 정말 그렇게까지 자신에게 잔인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이렇게 지고 싶지 않았다. 80까지 산다고 해도 지금 떠나면 꽃다방에서 20년, 꽃다방이 아닌 곳에서 60년, 다른 곳에서 3배는 더 살 수 있다. 그렇게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유는 꽃다방을 떠났다. 나 간다. 잘 있던지. 노인에게 카페는 넘겼지만
윤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카페의 대부분을 진가에게 맡기고 지란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 자신은 어떻게 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고 말을 하지 않았다. 오직 생각만 했다. 그러는 사이 모든 생각들은 자신 안으로 집결되었고 과거의 기억들, 미래의 불안들이 숨통을 조여왔다. 윤은 지금의 감정에 약간의 당혹감을 느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과 헤어져야 한다. 그래야 꽃다방과는 관계없는 진짜 자신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윤은 침대에 앉아 빌고 또 빌었다. 길을 보여달라고. 자신의 삶을 엉망으로 만든 누군가를 향해, 어쩌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원망의 대상을 향해. 꽃다방에 있을 때는 오직 꽃다방을 벗어나는 것 외에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떠나온 지금 윤은 생각했다. 자신은 누구인지, 뭘 할 수 있는지. 처음에는 그것들이 무언지 궁금했고 답답증을 느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겁이 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꽃다방을 떠난 자신은 어디에 있는 거냐고, 어디로 가는 거냐고 끊임없이 물었다. 생각은 길었고 답은 오리무중이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불면에 시달렸다. 밤이 되어 누워도 정신은 말똥말똥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들지 않았다. 그 사이 질환이 대두했고 노인이 카페를 건네받았다. 진가는 여전히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석진이 여러 번 윤을 찾아왔다. 자신 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윤은 관심 갖지 않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주입교육을 시켰다. 떠나야 한다고. 무언가 예전에 자신과 관계된 것들이 그리워도 어쩔 수 없도록 떠나는 거다. 자신이 버린 세상, 앞으로 만날 세상, 지금부터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다. 앞으로 만날 세상만을 위해 앞으로만 가는 거다. 윤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꽃다방을 떠나는 것, 자신 주위의 사람들을 떠나는 것이 불안해질까봐 불안했다. 미련은 없어야 한다. 다시 짐을 싸고 미국으로 가는 수속을 차근차근 밟았다. 출국을 며칠 앞두고 윤은 지리산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떠나기 전에 작게나마 마음의 정리를 하고 싶었다. 아직은 뒤에 뭔가 남긴 듯 찝찝함과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잠시 우울해지기도 했다. 이런 감정들이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를 점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다. 윤이 아주 어렸을 때 분명히 밤에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엄마 등에 엎여 있었다. 사방은 어두웠고 안개가 자욱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다. 할머니가 엄마의 팔을 잡고 길을 이끌었다. 먼저 들른 곳은 아주 작은 식당이었다. 할머니가 식당 주인에게 첩자 시간을 물었고 엄마가 국물에 만 밥을 윤의 입에 밀어 넣었다. 잠결에 밥을 받아먹은 윤은 짭조름하면서 비릿한 냄새 때문에 인상을 쓰며 도로 뱉어버렸다. 식당을 나와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날이 점점 밝아왔다. 도착한 곳은 산자락의 작은 토담집이었다.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살았던 집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간 머물렀다. 집 앞에 천이 흘렀고 집 뒤로 가파른 산이 있었고 마당에는 솔바닥 모양의 프라마오가 피었을 거다 있었고 근처에 큰 절이 있었다. 그 도담집에 머문 기간은 아주 짧았지만 그 시간은 윤이 살아오면서 가장 평온했던 시간이었다. 마당에서 그림을 그렸고 흐르는 천에 발을 담갔고 산에서 고사리를 캤고 절에서 목탁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할머니와 엄마의 손을 잡고 길을 걸으며 노래를 불렀다. 얼마간 그곳에 머문 후 꽃다방으로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가 살해되었다. 엄마는 할머니가 오랜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어린 윤에게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노인을 피해 도망갔었던 듯하다. 그곳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꽃다방으로만 다시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노인의 손에 할머니가 죽지만 않았더라면, 그랬다면 할머니도, 엄마도 지금 자신 옆에 있었을까? 단편으로 기억에 남아있는 그곳으로 윤은 무언가에 이끌린 듯 여행을 떠났다. 23시 50분, 다음 날로 넘어가기 직전에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다. 무거운 머리로 눈을 감고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새벽 5시경 구례구역에 내리자 어둠과 안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다. 안개가 거칠 때까지 우선 근처에서 아침을 먹기로 했다. 문이 열린 곳은 한 곳뿐이어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주인은 많은 메뉴 중 아침 식사는 제첩국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은 제첩국을 주문했다. 짭조름하고 비릿하면서 시원한 맛.
목구멍을 넘어간 제첩국 이윤 안의 기억과 함께 울컥하고 올라왔다. 윤은 더 술을 뜨지 못하고 속에서 올라오는 열덩어리를 꾹꾹 눌러 삼켰다. 식당을 나와 저 차를 타고 상계사로 향했다. 날이 점점 밝아와 시야가 밝아졌다. 버스에서 내려 윤은 자신의 기억이 이끄는 대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외딴 집 앞에 도착했다. 앞에 흐르는 천과 집 뒤에 가파른 산, 그리고 오가피가 심어진 흙마당. 하지만 집은 예전의 도담집이 아니었다. 네모나게 새로 지어진 빨간 양옥집이 있었다. 윤은 문 앞에서 멍하니 안을 들여다보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누군가의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뒤를 돌아보자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윤이 머뭇거리자 여자는 윤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너, 윤주 딸이니? 윤은 여자의 입에서 나온 엄마의 이름에 어리둥절했다. 어떻게, 내가 너 이모할머니다. 이모할머니라는 여자는 8년 전에 혼자가 되어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고 했다. 이모할머니는 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동안의 이것저것을 물어보았다. 윤은 간략하게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집을 나갔다고 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이모할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윤의 손을 잡고 불쌍한 것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윤은 자신은 괜찮다며 오히려 이모할머니를 달래느라 애를 먹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결국 할머니, 엄마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것이군. 그리고 이모할머니는 3년 전쯤에 엄마가 이곳을 들렀다고 했다. 이런 줄 알았으면 연락처라도 받아두는 건데. 엄마가 들렀었다는 말에 윤은 잠깐 머릿속이 아찔해지기도 했지만 애써 생각을 지웠다. 엄마의 기억에도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이곳에서의 한때였었나 보다. 부산에서의 엄마의 모습이 증명했듯이. 하지만 꽃다방은 행복하지 않았어? 그래서 다시 안 온 거야? 윤은 엄마에 대해 더 묻지 않았다. 윤은 하룻밤 그 집에 머물며 절에도 가보고 전에 흐르는 물에 발도 담가보았다. 별 감흥은 없었다. 가벼이 모든 것을 정리하러 떠난 여행이었는데 과거의 기억들은 자신에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했다. 다음날 윤은 이모 할머니가 차려준 따뜻한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다. 노고단까지 올랐다가 곧바로 서울로 갈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웃으며 인사하는 윤을 이모 할머니는 꼭 끌어안고 울며 불쌍한 것이라는 말을 또다시 반복했다. 윤은 자신은 괜찮다며 또다시 이모 할머니를 달랬다. 정말 괜찮은 것 같았다. 몇 시간에 걸쳐 산에 오르며 지금까지의 삶을 끝내고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훌륭히 해낼 거라고 다짐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노고단에 올랐다. 정상에 올라서야 숨을 돌리고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 편지를 썼다. 자신의 과거의 기억 중에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다. 꽃다방을 팔고 지란의 집에서 지낸 얼마간의 시간 동안 이모, 진가에 대한 그리움만은 누를 수가 없었다. 연락 없이 한국을 떠나려 했지만 산을 오르는 동안 그리움의 크기는 윤을 뒤덮고도 넘쳐 숨을 쉴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편지라도 쓰기로 했다. 이모, 진가에게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난 한국에 없을 거야. 매일 꽃다방을 떠날 생각만 하느라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그런데 막상 별 생각이 안 나더라. 너무 외롭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 이야기하고 싶었어. 지금 내 생각, 내 기분.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정말 꽃다방을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시작할 거야.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열심히 잘 할 거야. 인사 못하고 가서 미안해. 잘 지내. 그동안 함께 지내서 정말 좋았어.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엄마도 떠나고 너무 외로웠었는데 이모가 나타나서 진가가 계속 옆에 있어줘서 덜 외롭고 덜 무서웠어. 아니었다면 난 아직까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윤은 짧은 편지를 쓰다 종이에 얼굴을 받고 큰 소리로 울었다. 주변에 산행을 온 사람들이 윤을 둘러싸며 왜 그러냐고 어디 다친 거냐고 물었지만 윤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다시 혼자가 된다는 서러움이 복받쳐 가슴이 조여왔다. 벌써부터 외로움이 밀려들어 가슴이 시렸다. 한참을 울고 산을 내려오며 윤은 그래도 한 발을 내딛기로 자신을 믿고 당당히 걸어보기로 했다. 지리산 노고단에서 쓴 편지는 끝내 붙이지 못했다. 한국을 떠나는 윤을 위해 지라는 옷장 가득한 자신의 옷 중에서 윤에게 어울릴 만한 옷을 계절별로 3벌씩 골랐다.
미국에서까지 촌년 취급받으면 어떡하냐? 옷을 개는 지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도 목이 메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조용히 지란의 어깨를 안았다. TV 나가선 조심해. 미친년인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면 안 되잖아. 짐을 싸던 손을 놓고 둘은 소리내어 펑펑 울었다. 윤의 당부가 있었지만 지란은 짐가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스케줄로 늦게까지 방송국에 있던 지란은 윤을 혼자 보낼 수 없었다. 더욱이 진가를 속일 수도 없었다. 윤이 내일 3시 반 비행기로 떠나. 지란의 전화를 받은 짐가는 술도 쉬지 못했다. 속이 술 한 말 마신 수준으로 비견될 일이 아니었다. 모르긴 몰라도 윤에 대한 수만 가지 감정이 얽혀 속이 말이 아니었을 거다. 언제나 옆에 있던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었을 때도, 자신을 뒤로하고 석진에게로 향했을 때도 진가는 기다리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제 떠난단다. 그것도 말없이 도망치듯 앉았다 일어났다를 수십 번, 주먹으로 벽을 치기를 수십 번, 그렇게 진가는 밤새 자신의 가슴에 멍을 냈다. 아침까지 한숨도 자지 못한 진가는 일찍이 석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석진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출근을 위해 나서는 석진의 모습은 많이 상해 있었다. 처음 카페를 찾은 석진은 잡지책에서 막 걸어 나온 모델 같아 얼마나 자신을 위축시켰던가. 자신만큼 처참해진 석진의 모습을 본 진가의 눈에 안쓰러움이 묻어났다. 진가는 석진 앞으로 당당히 걸어갔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생각한 결과를 알려주러 진가와 마주한 석진이 움찔했다. 패러온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한 사람으로 인해 펑해진 두 눈이 마주쳤다. 진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윤이 오늘 3시 반 비행기로 떠난대요. 다행이에요. 가보실던가요? 뒤돌아가는 진가의 모습이 쓸쓸했음은 말 하나 만하다. 그 뒷모습에 연민을 느낀 석진의 마음도 난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석진은 엄마를 만나고 느꼈을 윤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윤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혼자서 벤치에 앉아 비행시간을 기다리는 윤의 모습이 보였다. 석진은 그 모습을 보고도 당장 달려가지 못했다. 윤이 이미 잡을 수 없는 곳에 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으므로 출근길에 진가의 이야기를 듣고도 석진은 회사로 갔다. 후들거리는 다리는 걷기를 계속했고 비어버린 머릿속은 진가의 말을 생각했다. 그 의미를 알기란 힘들었다. 윤이 떠난다. 자신을 버렸다. 자신이 싫어졌다. 싫어졌으니 버리고 떠난다. 왜 싫어졌을까? 석진은 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느낄 수는 있었다. 윤은 자신을 위해 떠나는 거다. 윤 스스로를 위해 자신을 싫어하기로, 떠나기 위해 싫어하기로. 윤은 자신을 내려보는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들어 그 얼굴을 보았다. 자신이 난도질함 초조해진 얼굴을. 윤이 짐을 들고 일어섰다. 안 잡을 테니까 도망가지마. 마지막이잖아. 석진이 윤의 옆에 앉았다. 윤은 짐을 꼭 잡고 그대로 서 있다. 왜일까 생각해봤는데 답이 없어. 석진의 얼굴이 회색이라 시계를 올려다 봤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윤이 주춤했다. 너를 소중하게 대했으면 좋겠어. 너에게 충실했으면 좋겠어. 결국에 남는 건 너 자신뿐이니까. 모든 걸 체념한 듯 석진의 입에서 힘겨운 말이 나왔다. 그리고 윤의 짐을 빼서 출국장까지 들여다 주었다. 석진의 뒤를 따르는 윤의 마음은 흔들릴 틈이 없었다. 자신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으므로 윤은 석진에게서 짐을 받아 들어가며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